Hi everyone, I'm Mom Myung-hee, Mom and Me, your favorite mental trainer who will guide you toward a more healthier, happier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트로를 영어로 했는데요.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40년 인생 동안에 10년 정도를 미국에서 거주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박사 과정을 세계 1위 대학에서 했죠. 토익 시험은 만점이고요. 토플 시험은 120점 만점에 118점, 119점 정도 됩니다. 지금도 책이나 컨텐츠는 영어 원문으로 다 보고 있어요. 미국인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를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죠. 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그리고 제가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아들에게 어떤 영어 교육을 시키는지도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영어 교육을 당연히 받은 적도 없거니와 한글도 잘 못해요. 그냥 행복하게 숲을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인데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또 오래 했던, 그리고 영어를 매우 잘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영어를 왜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이가 왜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영상을 잠깐 끄시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영어가 중요한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영상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미국의 젊은 친구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근데 충격적인 건 상식이 부족한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댓글을 다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너네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상식이 없어도 영어를 잘하니까 됐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한국어 못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국어를 읽고 쓰고 듣지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여러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살고 계신가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언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알 때는 무기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미국은 실직률이 꽤 높은 나라예요.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도 꽤 심한 나라죠. 우리나라랑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마치 명품백을 갖고 싶은 것처럼 혹은 몇 억짜리 슈퍼카를 갖고 싶은 것처럼 영어라는 기술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세뇌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릇된 믿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습지, 수많은 학원, 수많은 과외, 또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생겨났겠죠. 옆집 아이는 영어로 이름도 쓴다는데, 일기도 쓴다는데 우리 아이가 못한다니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면 정말 영어를 잘할까요? 저는 6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미국에 살았는데요. 4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은 2살 때 미국에 가서 6살 때 돌아왔어요. 남동생은 한국말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모국어가 영어였어요. 지금 저랑 남동생이랑 둘이 비교하면 누가 영어를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합니다. 6살 때까지 미국에 살다 왔던 동생은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도구이자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알고 본인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어른이 되었을 때 영어를 잘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3살 때, 4살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이후까지도 쭉 했던 게 아니라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중3까지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지금 피아노 앞에 앉으면 피아노를 전혀 못 쳐요. 16살까지 배웠던 것도 그 이후에 손을 놓으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더욱더 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배워봤자 유아가 쓰는 영어밖에 배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영어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믿는 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발음이 좋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 영어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노출시키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발음이 정말 중요한가예요. 우리는 미국 영어만 듣지만 전 세계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혹은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발음도 억양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듯이 억양과 발음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언어 습관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부모도 한국어를 쓰고 TV에서도 한국어를 하고 모든 주변 어른들이 한국어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을 간다고 혹은 과외를 한다고 발음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어를 하면 기회가 많아진다는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하고 싶은 것도 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한다고 기회가 과연 많아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유명해진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언어는 도구예요. 언어는 내 생각과 의견과 내 아이디어와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전달할 의견이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어요. 사상이나 가치도 없어요. 그렇다면 도구인 언어를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 영어까지 잘하면 기회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영어가 기회를 많이 가져다 주려면 그런 기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깨부셔야 될 믿음은 어떠한 것을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어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할 줄 아시죠? 한국말로 말할 줄 아시고 한글로 글을 쓰실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 언어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과 노출에 의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99.99%의 사람들은 한국말로 말을 하고 한국말을 알아듣고 글을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반복적인 노출과 학습은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영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학습시키면 영어를 할 줄 알게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무기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한국어가 무기가 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그 언어로 잘 표현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반복적인 학습과 노출에 의해서 많은 단어를 외워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랑 남편이랑 같은 대학 동창인데요. 같은 전공을 했지만 서로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재무와 회계 쪽에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마케팅,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학을 전공을 했죠.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 한국말은 잘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엄청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그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숫자로 세상을 읽는데 굉장히 도 같은 친구죠. 대신에 언어적인 능력이 아주 약간 취약해요. 반대로 저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전에 연구자로 살았던 시절에도 숫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을 매우 잘해요. 제가 영어를 지금까지 잘하는 건 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언어 자체에 대한 능력이 다른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죠. 제 남편이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잘 늘지 않는 건 본인이 영어를 해야 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도 있겠지만 수리적인 능력에 비해서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영어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책을 더 많이 읽고 글을 더 열심히 쓰고 말을 더 조리 있게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한 능력을 키우게 되면 도구로서의 영어는 더 잘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믿음을 깨봤는데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지식을 주입하거나 반복 노출을 한다는 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영어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더 잘 됐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체가 틀린 전제인 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하게 된 건 어쩌면 영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키울 시간을 주지 않고 영어만 학습시키면 그 아이는 본인만의 소프트웨어, 본인만의 무기가 없는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경쟁력 있는 어른으로 크길 바라요.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AI가 등장해서 지식이나 정보로는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대잖아요.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것보다 본인만의 개성과 본인만의 방향과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크길 바라요. 그런 아이디어나 개성이 있을 때 그 아이디어나 개성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영어를 배워도 늦지 않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본인의 개성과 생각과 의견과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저는 빼앗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내가 뭔가를 배우는 거는 각자의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나에게 그게 왜 필요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잃게 되는지 말이죠. 더 나답게,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